안녕하세요. 권호양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 제3주로 지키겠는데요. 아마 대강절 시작되기까지 계속 성령 강림절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공동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용수초가 나왔죠. 자, 용수초고요. 그리고 요거는 유채입니다. 유채. 여러분들 제주도의 유채꽃을 보셨을 텐데 이게 유채씨거든요. 근데 좋은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극락조를 쓰겠고요. 그리고 이제 홍화가 나왔네요. 드라이 플라워도 쓸 수 있는 그런 홍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대치아죠. 고대치아도 아주 그 종이꽃같이 예쁜 그런 질감을 갖고 있는데 아름다운 색상 때문에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그 공동체 사랑,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배우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제3주로서 공동체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그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용수초를 가지고 공동체의 어떤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수초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굉장히 길고 외형적인 선적인 요소 때문에 성전꽃꽂이에서 많이 이용하고요. 좀 더 시원한 느낌도 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절기가 되면 그런 계절적으로도 잘 쓰이는 소재입니다. 이게 이제 늪지대에서 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밑둥이 조금 지저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무밴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 10cm 정도 잘라주셔야 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돼가지고 보통 위에 그 수술 꽃대를 다 쓸 수도 있지만 주로 이것이 이제 피면은 가루가 떨어져서요. 굉장히 그 알레르기도 일으키고 나쁘기도 하지만 지금은 어떤 그 입체적인 그런 조형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선 이걸 자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 쓰시고요. 저는 지금 요거를 한 단하고 지금 두 단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하다 보면은 한 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내용에 따라서 이게 그냥 시장에서 사온 묶음이기 때문에 어느 거는 좀 단단할 수 있고요. 좀 어느 거는 좀 무를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구조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이제 두 단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재료를 마련해 주시고요. 자, 화기로부터 지금 진행이 되겠는데요. 화기는 조금 높은 그러한 화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테두리를 만드는데 방사 배치로 일단은 구성을 합니다. 시각적인 그런 요소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테두리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냥 한 3cm 정도를 깊이 한 번에 꽂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각도를 잘못 재서 놓다 뺐다 하면 그 다음에는 물이 잘 흡수가 안 되죠. 그리고 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용수초는 그 재질 자체가 굉장히 공기층으로 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라보면 굉장히 무르거든요. 그래서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꽂는데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각도로 보면 약 30도 정도 되겠네요. 위에서 보면 그런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똑같은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겠고요. 모든 그 선들은 가운데 포컬 포인트 한 점을 향해서 사실은 지금 포컬 포인트의 그 점은 가상의 점, 화기 속에 아마 있겠죠.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 나갑니다. 그냥 이 자체만 봐도 아주 시원한 그런 소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용수초가 나오면 용수초를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실 텐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무한대로 많죠. 아이디어가.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떤 그 교회의 조형물로 생각하면서 저는 해봅니다. 단단해서 물러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빼주시고요.
입체적인 그런 깊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2단 정도가 소요하면 멀리서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 단 갖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비싼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한 2단 정도를 소요를 하셔서 안측에 한번 꽂으시고 바깥측에 한번 덧대어서 간격을 맞추셔서 한번 더 꽂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를 고를 때 요령은요, 너무 그 두꺼운 소재, 그래서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단을 고르지 마시고 가늘면서도 굉장히 힘이 넘치는 그런 소재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꽂았을 때도 오래 가고요. 어떤 조형미를 나타내는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지금 제가 할게요. 왜 그러냐면 안쪽에 제가 꽃을 꽂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안쪽 프레임 안에 이제 그 극락조가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돌려서 꽂아 보겠습니다. 극락조가 한 단이에요. 한 단에 극락조는 5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5대를 준비를 하셔서요.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크기를 정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오늘 이 형태는 사방화가 되기 때문에 중심점에 그러니까 프로랄폼의 중심점에 그 형상을 높게 어느 선을 맞추셔서요. 방향은 좀 사방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사방에서 하겠습니다. 자, 앞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치 정말 어떠한 사랑하는 어떤 모습들이 형상화돼서 같이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모습 자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 틀 안에서, 교회의 조형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고 무엇보다도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어떤 테두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그린으로서는 유채를 한번 써봤는데요. 유채가 생긴 모습이 조금 어찌 보면은 이것을 거칠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은 부드럽거든요. 이 소재 자체를 부드럽게 연출도 가능은 한데요. 저는 이것을 약간 라인으로 밑으로 좀 처지게 해서 꽂아 보겠습니다. 위에 그 직상하는 용수초의 모습하고는 대조적이죠. 질감도 대조적이고요. 그리고 그 흐름성도 완전히 반대로 곡선적인 흐름으로 아래로 흘러지게 지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라인부터 설정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편하다고 했죠. 우선은 화기 가장자리부터요. 우선은 라인부터 외벽의 라인부터 정리를 해놓으시고 베이스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유채도 이 씨앗을 유채 씨를 이렇게 있을 때 꽃꽂이로 이용하는 그 용도가 굉장히 많죠.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질감 그리고 하나하나의 선의 구성 요소를 보면 우리가 꽃꽂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용도를 쓸 수가 있고요. 화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오늘은 자연적인 소재가 예뻐서 자연스럽게 지금 써보겠습니다. 아까 용수초하고는 좀 대조적이죠. 용수초는 안쪽부터 시작이 돼서 바깥쪽으로 덧댔는데요. 지금 그 유채는 아래쪽, 제일 아래쪽 화기 밑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쪽으로다가 덧대어가는 그런 꽂는 줄기 배열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든 기구상의 초점을 향해서 방사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채를 제가 이제 꽃꽂이를 여러 방향으로 이제 해보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라인이 성격이 강하면서도 필러 성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꽃과도 어울리는 것을 조금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쁘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을 하면 좀 지저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랬을 때 요령은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를 단일화해서 소재를 많이 쓰는 거죠. 매스화 시켜서 써주시면 유채의 그 질감 표현이 되겠고요. 흐름도 강하게 되기 때문에 디자인의 표현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저쪽 좀 한번 꽂아볼까요? 그리고 이런 소재는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그 꽃장식을 올렸을 때는 되도록이면 계절꽃, 우리가 음식도 계절 음식을 먹어야 가장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계절에 볼 수 있는 꽃을 선택해서 성전에 올려드리면 마치 그 주님이 이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주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처럼 그때마다 공급되는 자연의 소산물로 아름답게 제단을 꾸며드리는 것이 하나의 예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라인 설정을 외곽으로, 지금 사실은 아래는 테두리가 원형이죠. 평면적인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짧게, 이제 유채의 그 순 위에 부분을 꽂을 건데요. 그것은 좀 더 안쪽으로 베이스 처리처럼 꽂아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꽃꽂이를 하고 있죠. 방향도 일정하게 같이 가야 됩니다. 방사 배열을 하셔야 좋은 그러한 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차를 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런 거에 유의하셔서 하나하나 꽂을 때 어찌 보면은 어느 사람들은 이제 꽂고 나면 굉장히 그게 교차가 돼서 서로 엉켜가지고 고정도 안 되고 그런 꽃들은 금방 시들죠. 그래서 꽃꽂이를 토요일에 하고 왔는데 주일날 아침에 가보면 다 시들은 경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꽂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줄기에 문제점이라든 물 올리면 안 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나는 열심히 꽂았지만 그러한 물리적인 요소 때문에 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뽑아주고 있는 것은 줄기가 꽂다가 꺾인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시각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뽑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안쪽까지는요, 이렇게 좀 잘잘하게 해서 그걸 다 꽂아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놓았어요. 꽂는 게 아니라 물줄기를 안 빨아들여도 사실은 이 베이스 처리에서는 이것이 마르는데도 한 달 이상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꽂지 말고 디자인의 형편을 위해서 이렇게 놓아주세요. 마치 이끼를 놓는 것처럼, 이끼를 덮는 것처럼 그런 베이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됐나요? 어떤 그 잡지책에 이런 디자인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응용해 본 건데요. 우리가 성전 꽃꽂이든 어떤 그 작품이든 간에 그때마다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면 그것이 장식이죠. 우리가 성전 꽃꽂이에 어떤 특별 디자인이 있을까,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어서 하는가, 그것보다는 물론 말씀을 동행한 성전 꽃꽂이가 돼야 되고요.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절기에 맞춘 그런 꽃꽂이가 돼야 되겠고, 의미에 맞는 것을 전달하는 건 좋지만 어떤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라든지 이러한 디자인의 어떤 표현법에 있어서는 다른 꽃꽂이와 뭐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소재든 하나님이 주신 소재는 성전에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베이스 처리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요것을 중심부에 지금 색상 자체가 그 오렌지 계통이 지금 높게 떠 있는데요. 무게중심점을 그 홍화죠. 홍화를 가지고 안쪽에 중심 컬러를 같이 맞춰주겠습니다. 좀 묵직하게 포컬 쪽에 중심을 주는 거죠. 아래쪽으로. 홍화는 굉장히 오래 가죠.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드라이 플라워로 쓸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저는 이런 거 보고 좀 엉겅퀴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색상을 봐도 예쁘고 형태를 봐도 예쁘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잘라봐도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는 그런 소재인데, 특별히 성전꽃꽂이는 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잘 이용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꽃꽂이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작아서 이렇게 소재를 구입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작은 소재라도 한번 이렇게 어떤 디자인 속에서 같이 합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좀 뚫어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면 꽃을 꽂다 보면 외곽에 전체적인 그 라인이 들어가 있으면 꽂고기가 좀 나쁘죠.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심부부터 꽂고 외곽 처리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는 경우도 뭐 틀리진 않거든요. 이제 제가 바로 성전에 가서 이 작품을 올릴 때, 그때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균형이라든지 실적인 대여를 위해서 먼저 중심부터 꽂아가지고 외곽으로 나오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지막하게 홍화를 한번 처리해서 보았고요. 여기서 너무나 어떤 리듬감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막 위로 올려서 꽂는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그 매스적인, 그러니까 중심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예쁘고요.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성도의 모습들, 정말 교회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여러 그 모습의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올망졸망 편안하게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고대치아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고대치아는 지금 보면 여러분 고대치아 꽃만 보셨을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잎이 달린 모습은 잘 안 보셨을 텐데요. 꽃집에서 팔거나 실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도 이 잎이 별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물에 닿으면 금방 썩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늘 그 다듬어서, 여기 끝까지 다듬어서 이렇게 줄기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잎이 없는 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잎은 그렇게 자연적인 초화류 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한 번에 이렇게 훑어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연주기를 뚫어내고 나면 그 줄기의 색깔이 굉장히 약간 회색이 곁든 녹색인데요. 아주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쓸 때는 위에가 약간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이까지 쓰지 마시고 잎은 꼭 떼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거냐 하면은요, 지금 보면 아래쪽이 어때요? 약간 지금 유체가 흘러내리면서 라운드 원형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갈 겁니다. 꽃이 중심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어떤 방울이 달려 있는 그런 모습처럼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따라 하시기는 편하시죠? 소재를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소재가 늘 시장에는 많이 마련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저 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두렵거든요. 새로운 꽃들을 사기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면
이제 보신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디자인할 수 있고요. 가끔 성전 꽃꽂이 책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이제 보시고 하신다고. 그런데 그것을 보았을 때는 디자인이 어떤 능력이 좀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은 보시고도 잘 하실 수가 있는데, 초보자들은 어디부터 꽂는 게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그렇죠? 이것을 위에부터 꽂는지 아래부터 꽂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 꽂는 부분 맛이 여러분들이 그 표현할 때 따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그린색에 오렌지 컬러가 붉은 계통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 화사하죠. 공중에 이런 색깔이 있는 것보다는 녹색에 대비돼서 있는 컬러가 훨씬 화려하고 더 돋보입니다. 그것이 시각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녹색이랑 붉은 계통은 그 보색 계통이죠. 반대색이기 때문에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점차적으로 안쪽으로요, 요 고데치아도 점점 안쪽으로 핑거로 조금 포커를 향해서 강하게 짧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점진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되어 보입니다. 많아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작은 꽃 같고 더 많아 보이는 활용법,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어떤 시퀀싱에 의해서, 그러니까 차례 기법에 의해서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바깥에까지 다 처리해 보겠습니다. 형상이 다 보이십니까? 원형인 것이 이런 식으로 성전에 보일 때는 바깥 모양은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셔야 외관에서 그 원형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요령을 잘 살피셔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동체 사랑이라는 그러한 그 화형을 표현해 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이번 주는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와 우리 그 공동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화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